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천연물 활용 본촉. 지금 우리가 천연 항생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 항생제,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 거문화부터 해가지고 폐장까지 봤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이 누로라는 천연물을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시험 칠때 시험은 중간고사를 언제 칠지는 내가 고민해서 공지단에 올릴 건데, 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정보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험을 무조건 효능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천연물들의 효능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연 항생제, 그러니까 청열 해독 작용이 있는 청열 해독제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개시켜줄 천연물은 이 누로라는 겁니다. 누로. 이 누로가 뭐냐면은 뻐국채 혹은 절구대, 이 절구대 혹은 뻐국채라고 하는 이 천연물인데 이게 생약명으로 누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 살면서 산에 만약에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이면 한 번씩 한번 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누로는 국화과의 단연생 초본인 뻐국채, 절구대, 큰 절구대의 뿌리를 우리가 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효능은 청열 해독 작용, 천연 항생제라고 했죠. 이 약성은 쓰고 또 당연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약효는 이 위장에 약효가 들어가네, 그죠? 이 누로의 그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청열 해독과 청열 해독은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청열은 해열이고 그리고 해독은 이 열로 인한 이게 열독을 해독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 고열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작용들, 그러니까 열이 있으면 몸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염증을 제거시켜 주는 작용. 그러니까 해열시켜 주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보면 소염 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몸에 세균이 침범을 하거나 혹은 열로 인해서 갈증이나 혹은 그 각종 출혈증 뭐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는 게 청열 해독 작용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청열 해독 작용 그리고 소종 하유 작용. 소종은 뭐냐면 사라질 소자에다가 부을 종자입니다. 그러니까 붓기를 내어주고 하유 작용. 하유 작용은 어, 어, 유즙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모들이 유즙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 뭐 이런 증상에 효과가 있겠죠. 이게 산모가 아니고 아기 놓고 난 뒤에 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아기 놓고 난 뒤에 엄마가 그 자식한테 이제 젖을 물리는데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어, 유즙 분비가 안 될 때, 그때 소종 하유 작용. 그러니까 유즙이 안 나오고 계속 가슴이 계속 탱탱 붓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열해도 소종 하유 붓기를 내어주고 그리고 유즙을 밑으로 잘 내어주는 작용. 그래서 장홍종통, 창홍종통. 창홍은 뭐냐면은 각종 피부병. 그러니까 열독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피부병, 화농성 염증, 그리고 유홍초기는 뭐냐면 유방암 혹은 유방암 초기, 그리고 유즙이 안 나올 때 이때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열독으로 인한 염증의 통증이나 유방염 등에 적용을 하며 특히 유방염, 열독을 내어주어 통유, 그러니까 젖이 잘 나오게 하는 것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열독으로 인한 유방이 붓고 유즙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즙이 나오는데 유즙에서 노란색 고름과 같이 섞여 나온 거 이거는 애기한테 먹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세균이 어떤 세균이 있을지 모르니까 세균 감염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먹일 수 그는 증상이 있을 때 이는 절구대나 뻐국채를 구해다가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여름이 되기 전 5월 하순에 붉은색 꽃이 피는데 보기가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꽃을 봤을 때 이쁘죠. 자, 해열, 해독, 그리고 혈액순환과 유적 분비 촉진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부 종기, 피부병, 피부 트러블, 그리고 창양은 각종 피부병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유방염, 가슴이 붓거나 혹은 임파선 결핵, 임파선 목 사이드이죠. 이쪽이 붓거나 아플 때 결핵, 그러니까 치루는 치질, 그리고 소양은 가려움증, 피부 가려움증, 그리고 개선은 피부병, 옴벌레가 피부를 계속 그 소양증을 일으키죠. 가려움증을. 그리거나 혹은 안구충혈, 이질, 타박상, 그리고 산후 유즙 분비 부족을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리작용으로 항죽상동맥경화증, 동맥경화증, 항산화작용, 그리고 간기능 손상과 간조직 괴사의 회복작용, 그리고 항균작용, 그리고 중추신경 흥분작용, 그리고 항산화작용이 있으니까 항노화작용도 같이 가지고 있네, 그죠? 그리고 혈압을 해열시켜주고 혈압을 내려주는 작용, 이런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누로 뻐국대, 이 절구대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효능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청열약은 이제 앞에 우리가 청열 해독약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검문화부터 시작해 연겨, 포용력, 그리고 누로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청열약 안에 범주 안에 이 5가지의 그 또 세분화가 됩니다. 먼저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청열약을 보시면 맑을 청자에다가 더울 열 해가지고 해열 작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뜨거운 사기가 있는 것을 식히고 빼내어 몸을 맑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생겨서 생기는 각종 증상들을 해열시켜 주면서 같이 소염 살균 작용을 시켜주는 게 이 청열약의 목적이죠. 그래서 다 차가운 성질이나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쓴맛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들이 많이 여기에 포진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청열사화, 또 청열 조습, 습을 말려버리니까 청열양을, 그러니까 청열사화는 뜨거운 열을 내어주는 거, 고열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증상들 내 열을 내어주는 거고, 청열 조습은 뭐냐면은 열도 많고 열도 있고, 그리고 끈적끈적한 가래나 습을 말려버리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양혈작용, 청열 양혈작용은 피를 순하게 해주는 것들. 청열 해독은 천연 항생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청허열, 몸이 허해서 생기는 고열은 아니지만 은은한 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허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허열약, 그러니까 허열을 풀어 청열하는 약물. 그러니까 몸이 허해서 그러니까 음과 양이 있으면 우리 몸이 진액이 부족해지는 거야. 어떤 뭐 스트레스나 어떤 원인으로 해서 내부 그 장기의 이 평형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 진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액이 음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음이 빠져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양이 높아버리죠. 그래서 생기는 양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열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열의 특징은 뭐냐면은 열이 높지가 않아요. 고열은 아닙니다. 고열은 외부에서 온 사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이 올라가는 거고, 몸이 허해서 생기는 열은 은은한 열.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발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막 열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온도를 재면 열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손바닥에 열이 나는데 이 팔목이나 팔뚝이나 이런 걸 딱 잡으면 서늘한 느낌이 나는 거. 뭐 이런 증상들, 그러니까 본인의 느끼는 게 좀 더 심하다는 거죠. 이런 증상들. 그리고 아랫배는 또 차가운 사람들, 손발에는 열이 나고 답답한데 아랫배는 차갑고, 뭐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허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어, 입이 마르고
밤에는 막 열이 나는데 잠잘 때 막 열이 나는데 아침에는 선한 느낌이 드는 거. 그리고 몸에 발열이 생기는데 오후에 열이 나는 거 증상들. 그리고 손과 발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들. 그리고 특히 이제 땀이 나면 도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누워서 잠을 자면 온몸이 홍근하게 젖고 베개까지 젖는데 눈을 뜨면 땀이 그치는 거. 이걸 이제 그 우리가 도환이 있거나 그리고 손을 딱 잡으면 이 뼈에서부터 열이 싹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골정 조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딱 잡으면 안에서부터 스물스물하게 열이 싹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이런 것들 우리가 몸이 대표적으로 우리 몸이 허해서 생기는 열. 이런 열을 풀어주는 약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열을 제거시키는 약물을 사용할 때 항상 청열 양혈약에 청열 양음약을 비합하여야 표극과 안을 모두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열은 뭐냐면은 진액이 말라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이 생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액을 생성시켜주는 양음약, 음을 길러주는 약, 청열 양음약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게 있죠? 뭐 맹문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기 더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액을 아니면 저기 그 알로에 같은 것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과 같이 쓰는 것들이 써야지 폐와 본을 모두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어떤 청허혈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이 약이 이거 보면 산에 가면 봄이나 이렇게 지금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개똥쑥입니다. 개똥쑥. 개똥쑥을 생약명으로 청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호. 개똥쑥. 자, 이게 이제 이 청허혈약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청어는 개똥쑥입니다. 이 개똥쑥은 국화과 개사철쑥, 개똥쑥의 전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성을 보면 쓰고 맺고 쓰니까 내어주고 그죠? 그리고 성질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경은 간, 담. 그러니까 간에 좋은 약이죠. 그러니까 쑥은 간에 좋습니다. 쑥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봄에 뜯어먹는 그 쑥은 아니에요. 그 봄에 뜯어먹는 이 사철쑥 같은 경우에는 뜸의 원료가 된다고 했죠. 뜸의 원료가 되는데 그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똥쑥은 이 보면 성질이 차갑습니다.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효능을 보면 청열제학. 자, 청열제학은 뭐냐면 청열은 해열시켜주고 제학은 뭐냐면은 자를 잭자에다가 학은 학질학자입니다. 학질을 없애주는 이게 말라리아 퇴치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중국 의사가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그게 뭐냐면 말라리아 퇴치제로 해가지고 약을 추출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개똥쑥에서 이 말라리아 퇴치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받은 겁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근데 그 사람도 그냥 모든 식물에서 다 해가니까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본차 옛날 이 책을 딱 보니까 청열제학이라는 이런 문구를 이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가서 그러면 말라리아에 좋은 물질이 분명히 이 개똥쑥에 있겠구나 해서 그거를 동정을 해서 물질 추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원래가 이 청호 개똥쑥은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열을 제거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뭐 양혈시켜주는 작용, 피를 서늘하게 해주는 작용. 그리고 해서는 뭐냐면 해서는 해결할 해자, 풀 해자, 서는 더울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더위 먹은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더위 먹은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청어는
쑥인데 그 물이 굉장히 얘는 많이 씁니다. 쓴맛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학질로 인한 한열, 말라리아로 인한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상.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없애주는 열에 좋은 게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 시오라고 옛날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음이 허해서 진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발열, 그리고 땀이 안 나오고 골증, 뼈에서부터 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증상, 그리고 야열조량, 이게 뭐냐면 밤에는 열이 나고 아침에는 추워하는 거, 덜덜덜 떠는 거. 그리고 서열외감, 더위 먹어서 여름철에 더위 먹고 감기 든 거, 감기 들었을 때 이는 개똥쑥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 야생하는 쑥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식별 분류하는 이가 매우 적습니다. 쑥 종류는 매우 많죠. 해열, 해서, 열을 해열시켜주거나, 해서는 뭐냐면 더위 먹은 것을 풀어주거나, 또 확질 치료 작용을 하므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일사병, 그리고 골정 조열, 이게 팔목을 딱 잡으면 뼈에서부터 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증상들, 학질, 그리고 이 간의 효과가 있으니까 황달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여름철 질환,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고 진액이 부족할 때 생기는 각종 열, 미열, 그리고 식욕부진, 그리고 몸이 피로한 것, 기력 감퇴, 감기, 칼증 나는 것, 이런 데 효과가 있고, 또 급성 간염, 담즙, 분비 촉진 작용과 간 기능 개선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 습진, 개선, 소양, 그러니까 각종 피부병과 옴, 그리고 가려움증에도 또 다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청열, 제합, 해허열, 양혈, 그리고 해소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골피입니다. 지골피가 뭐냐면 요 꽃을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나무입니다. 구기자의 그 열매, 붉은 스름한 거 있죠. 이게 구기자입니다. 이 구기자의 뿌리를 우리가 지골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기자의 뿌리, 이것도 청허열약의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허열약의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골피 구기자 나무의 뿌리 껍질을 우리가 지골피라고 합니다. 지골피도 단맛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질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귀경은 폐, 간, 신경이고, 자, 효능을 보시면 허혈약이니까 양혈, 퇴증, 양혈, 피를 서늘하게 해줘서 퇴증, 골정열, 그러니까 증은 전기, 그러니까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전기죠. 이게 쭉 올라오는 거, 수분이 올라오는 거. 이거 퇴증은 뭐냐면은 물리칠 퇴자, 정은 전기정자인데 앞에 하나가 함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뭐냐면 골증, 뼈의 열기,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열기를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피를 선하게 내려줘서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골증, 퇴증이라는 것은 퇴골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세폐열, 시원할 청자에다가 씻을 어, 어, 우리가 설사할 때 쏟을 사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쏟는다는 거, 그러니까 시원하게 빼준다, 폐열을 시원하게 빼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세폐열도 하고 청폐열하고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폐열을 내어준다는 작용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폐에 열이 있어서 계속 갈증나고 그리고 기침을 하거나 기침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뭐예요? 그러니까 결핵 환자들, 그죠? 결핵 환자들, 폐염 환자들, 폐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구기자의 뿌리가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땅 속에 들어있고 또이 건피를 벗기면 뼈만 남게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구기자 열매를 식용하거나 약용하며 또 잎은 차로 마시며 이 뿌리
껍질 역시 이 금피 역시 당뇨병 치료제로 활용을 합니다. 자, 미열 제거 작용을 하므로 이 골정열 뼈에서 이게 열이 있으면 올라오는 거 그걸 그 저기 그 현대 정상에서는 뭐냐면 폐결핵하고 그 소화 발열 초기 소화 미열 그리고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폐결핵이 많죠. 폐병 환자들. 그리고 계속 갈증이 나는 사람들은 당뇨병 환자들. 그죠? 폐에 열이 많으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이 미열이 생기죠. 미열. 그러니까 소모성 질환들, 폐결핵 그리고 또 갈증이 계속 난다고 하면 당뇨병. 폐결핵이나 당뇨병에 이 지골피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정열, 뼈에서부터 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 폐결핵, 미열, 소화발열 초기, 소화밀열, 그리고 폐결핵, 지혈작용, 또 약이 차기 때문에 양혈 지혈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토혈이나 혹은 잇몸 출혈이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가 각종 출혈증에 효과가 있겠죠. 내가 그랬잖아. 피를 식혀주면 피가 뜨거워서 생기는 각종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뜨거워지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또 피가 떨어지면 각종 출혈증이 생기죠. 왜냐하면 피가 빨리 순환이 되면 혈관에서 가장 약한 부분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각종 출혈증, 반점 혹은 피부병, 피부에 화농성 피부병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갈증, 그리고 또 피가 뜨거, 피에 열이 많다. 그러니까 피 순환이 빨라지고 피가 열이 많다라고 하면 피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거기는 어떤 염증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혈 작용이 있으면 대부분 다 소염 작용도 같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각종 출혈증, 당뇨병, 구갈, 갈증이나 구갈이 심할 경우 그리고 원발성 고혈압, 혈압이 올라가 피가 뜨거워진다는 건 혈압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구내염, 입안에 어떤 구내염이나 급성 간염, 황달, 입안에 어떤 염증이 있을 때 또 피가 뜨거우니까 양혈 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대면 평가할 때, 대면 평가가 아니고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요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